바다는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우리는 바다의 모습을 아직 조금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조사가 끝난 해저는 모두 3에서 5%로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토픽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다의 신기한 이상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다로 떠나볼까요? 우유의 바다. 400년 이상에 걸쳐 뱃사람들을 통해 인도양 중부에서 볼 수 있는 수수께끼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전해져 왔습니다. 바로 우유색의 반점이 바다 위 몇 킬로미터에 걸쳐 떠올랐다는 내용인데요. 항해사들은 배가 빛에 감싸인 해역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주 몬테레이의 미국 해군연구소 소속인 스티븐 밀러가 이 전설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그 결과 235건의 사례를 기록에 담아 위성사진을 찍는 것에 성공했고, 채취된 샘플을 통해 이것이 비브리오 하베이라 불리는 특수한 발광 박테리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집단으로 모이는 습성이 있다고 하네요. 살인 파도. 과거 수십 년 동안 많은 초대형 유조선과 컨테이너선들이 기상악화로 침몰했는데요.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이른바 살인 파도가 끊임없이 거론되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런 살인 파도를 암시하는 전설이 이어졌는데, 전문가가 실제로 그 존재를 확인한 것은 단발성의 거대 파도까지 포함해 겨우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살인 파도는 높이 20에서 30m에 이르며 통상의 물결과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또 이 살인 파도는 엄청난 위력을 갖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좀처럼 출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현상의 연구는 난관에 부딪힌 상태인데요. 해저에서 일어나는 지진이나 산사태에 의해 얕은 곳에서만 높은 파도를 발생시키는 해일과 달리 살인 파도는 대재앙과 연결되는 지구 물리적 현상과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살인 파도의 규모는 물결 높이에 비례하기 때문에 최대치가 정해져 있지만, 그 높이를 넘는 경우도 많고, 파도 그 자체의 기능에 살인 파도 발생과 관련된 특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발생되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수수께끼의 음성. 미국 해양대기청의 직원이 수중 마이크에서 수수께끼의 음성을 관측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정체불명의 음성에는 각각 슬로다운, 율리아, 트레인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997년에는 남미 남해안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커다란 소리가 수중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약 4,800m 간격으로 설치된 두 개의 수중 마이크가 슬로다운이라고 이름 붙인 음성을 관측했는데, 해양 포유류가 내는 소리와 유사했지만 그 음량이 너무 커서 기존의 생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한 전문가는 빙산에 금이 가면서 발생한 소리라는 설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도 생물에 의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이상한 음성은 인간의 노랫소리와 유사하며 1999년에 동태평양에서 관측되었는데요. 이 음성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빙산들이 발생 원인이며 남극의 빙산이 무너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마지막에 트레인인데요. 이 음성은 로스해의 남극 수역에서 관측되었으며, 전문가는 빙산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브라이니클, 죽음을 부르는 바닷속의 고드름.
해빙 속 죽음의 고드름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브라이니클이라 불리며 닿은 모든 것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미약한 염분을 포함한 해빙이 보다 염분이 짙은 바닷물에 흘러나오면서 고드름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해빙의 표면에 얼음의 종유석이 생겨났습니다. 브라이니클은 남극과 북극 주변의 해빙에 출현하며 바다 밑바닥까지 가면 다음 부분을 서서히 동결시켜버린다고 합니다. 만약 생물이 브라이니클에게 붙잡히면 피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이라 합니다. 바닷속의 강과 폭포. 모리셔스 제도는 바닷속에서 강과 폭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섬은 인도양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섬의 남서부 지역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리셔스 섬의 폭포는 얼핏 바다 안에 폭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하지만 바닷속의 폭포란 정말 존재하고 있으며 모두 7가지가 존재합니다. 실제 세계 최대의 폭포는 그 유명한 앙헬 폭포가 아닌 덴마크 해협 해저에 위치하고 있고, 대서양의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사이에 있는 세계 최대의 폭포의 높이는 3,500m에 이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은 해협의 구역별 온도 차이에 있는데요. 동쪽은 서쪽보다 훨씬 온도가 낮습니다. 각각의 바닷물이 합류하여 흐름이 강해지면 찬물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폭포로 불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닷속에 있는 것은 폭포뿐만이 아닙니다. 깊은 바닷속에는 큰 강도 존재하고 있답니다. 흑해 해저에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 지상에 존재한다면 세계에서 6번째 수량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강은 깊이 35m, 폭 1km, 길이 60km로 물의 흐름은 시속 6.5km에 이르며 1초에 22,000세제곱미터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닷속의 강은 기슭이나 범람원, 여울이나 폭포처럼 지상의 강 특유의 요소도 겸비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 소용돌이는 강의 거센 흐름이 어떤 물체 주위에서 소용돌이 치거나 좁은 수로에 힘차게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합니다. 물이 흐르는 속도가 올라가며 거센 난류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바다의 경우 해저의 지리 조건에 따라 흐름이 서로 부딪히거나 조류를 거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거대한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그 중에서도 살츠 스트라우멘의 소용돌이는 가장 위험한 소용돌이 중 하나로 노르웨이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로포텐 제도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살츠 스트라우멘의 조류는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고 6시간마다 움직이는 강한 해류의 속도는 시속 37km에 달하는데요. 몇 시간 만에 폭 150m에 이르는 3억 7천만 세제곱미터의 바닷물이 밀려들기 때문에 이때 수면 4에서 5m 위치에서 직경 12m에 달하는 소용돌이가 형성됩니다. 심해에서의 광합성. 전문가에 의해 태평양 심해에서 광합성을 하는 생명체가 발견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태양의 빛이 닿을 수 있는 곳은 깊이 200m까지이며 깊어질수록 닿는 빛은 약해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깊이 2400m에서 서식하는 생물에 대해서인데요. 전문가에 의하면 이런 생물은 근처의 열수 분출공에서 빛을 흡수하고 있다고 하며, 어떤 박테리아는 열수 분출공의 적외선을 이용해 광합성을 하고 필요한 영양소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멕시코 해안 부근에서 열수 분출공에 서식하는 녹색 유황세균이 발견되며 지구에서의 생명력 연구에 크게 기여했고, 이는 다른 행성에서의 생명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발견은 줄어든 것 같지만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본다면 우리는 아직 지구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